안녕하세요. 티옵저버스입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서 예고한 것처럼 외계인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외계인 인터뷰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서타 인터뷰, 두 번째는 에어럴 인터뷰가 있습니다. 라서타 인터뷰는 reptilian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외계인 인터뷰로 책으로 발간된 이 내용은 예전에 그 로즈웰 사건 알고 계시죠?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고 뭐 거의 외계인 종교가 생길 정도로 되게 유명한 내용입니다. 로즈웰의 외계인 비행 접시가 UFO가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람이 납치도 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걸 갖다가 원래 사실인데 소설로 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내용에 관련된 영화 두 편의 영상을 갖다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라서타 인터뷰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그 전에 이제 그 관련된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단편 영화인데 유튜브에서만 방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로 찾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국 자막이 없어요. 하여튼 그거 보시고 여기 라서타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could be imagining that. Look, you're not the first one to report these symptoms. I have something I think can help you focus. This is brand new from Canada. They're not quite FDA approved yet. Take 2 a day and come back and see me in a few days. And let me know if there are any adverse side effects immediately. Start living the American dream. So to every citizen watching at home tonight, no matter where you've been or where you've come from, Robert, this is your time. you okay? They're everywhere. They're everywhere. Don't you see? Right under our noses. They've been here all along. They run everything. In the shadow, in the dark. But now they're playing you under our noses. Don't you see? They're everywhere. Don't you see? Right under our noses. They're everywhere. They're everywhere. Everywhere. I'm sorry. It's fine. 자, reptilian 지구 공동세계 라서타 인터뷰의 그 축약판을 제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가지 질문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지문은 제가 읽지는 않고, 이제 그 reptilian 라서타라는 그 여성 reptilian이 대답한 내용만 간략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는 우리와 같은 그런 지구 인류가 아니라고 해요. 좀 더 확실하게 말해서 자기는 포유류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reptilian이 포유류가 아닌 건 잘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reptilian은 파충류죠. 영화 V에서도 파충류로 나왔고, 이미 reptilian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로 많이 다뤄졌었어요. 그리고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제 방송 자체가 거의 초반부터 reptilian을
음모론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왔었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여기 라서타 인터뷰에서는 자기가 파충류 종족에 속하는 여성 생명체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네들 조상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백만 년간 살아왔대요. 자기네들은 성경을 비롯해서 이집트 잉카와 같이 우리들의 존재를 알고 있는 많은 고대 부족들이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고대 부족들이 종교적인 문수의 숭배 대상으로 혹은 신으로 언급했었대요. 그리고 특히 성경에는 이제 아담과 이브 창조 이런 내용에서 오해로 기술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사악한 뱀으로 언급된대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종족은 외계인들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조작되어서 진화 속도를 높이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인 내용과 그리고 여기 지금 좀 초과학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계인 종교 엘로힘, 라엘리안 이런 외계인 종교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불교 쪽도 그 신 종교들이 많고 외계인 쪽도 신 종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도 어쩌면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물론 흥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지만은 어느 정도 의심을 하면서 다뤄볼 필요도 있고, 그렇다고 랩틸리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이비 종교든 신은 종교든 무슨 종교든 다 자기들은 다 착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자기 종족은 착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얘네들 말로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조작되었대요. 그리고 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데, 조작됐다는 얘기는 뭐 진화를 했다는 말도 되지만 퇴화를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안데르탈인이 에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진화를 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키도 작아지고, 그리고 몸집도 작아지고, 또 생김새는 조금 핸섬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힘이 약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랩틸리언 얘네 종족들은 이 외계인들 종족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랩틸리언 종족 이야기를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이 관련된 그 에어럴 인터뷰 아시죠? 외계인 인터뷰를 알려져 있고, 마틸다 인터뷰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그분 이야기를 다루는 건데, 영화 어라이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는 우리 한국의 제목으로는 콘택트라고 이야기가 그 제목으로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아니죠, 개봉이 됐었죠. 콘택트라는 내용과도 좀 연관을 시켜볼 필요가 있는데, 그 콘택트에서 여자 주인공이 그 외계인과 감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내용이, 이 에어럴이 텔레파시로 마틸다와 대화를 하는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이제 그 에어럴 인터뷰를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해서 영화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튼 그러니까 외계인은 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 불교의 화엄경 사상의 내용에 따르면 또 새로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종교는 옛날 방식으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지금의 방식으로는 이런 어떤 외계인이라든지 뭐 reptilian, 그레이 종족의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표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달라도 핵심은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종족은 200~300만 년 사이로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속도로 진화를 했대요. 근데 그게 빠른 건지 저는 느린 건지 조금 종잡을 수가 없네요. 느리다면 느린 거고 빠르다면 빠르다는데, 얘는 진화 과정이 훨씬, 그러니까 자연계에서는 진화 과정이란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현재 진화는 절대 불가능한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진화가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창조가 유전 조작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라고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냥 저절로 뿅 하고 나타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서서히 변했다는 식으로 좀 사실에 가깝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래요. 그건 다른 외계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계인이라는 게 이렇게 여기서 지금 reptilian들은 땅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다른 외계인은 하늘 쪽에 천계,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던 천상계 쪽에서 있는 존재를 얘네들도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차피 다 의역을 한 거기 때문에 라서타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느 정도 이해가 쉽게 또 현대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종교적이면 종교적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과학적이면 과학적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외부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래요. 자기네들은 외계인이 아니래요. 자기네들은 태양계 내 몇몇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대요. 그런데 기원은 지구래요. 그러니까 우주로 진출했다는 얘기네요. 진실로 이 행성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들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저 바깥에 있는 외계인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힌두교에서 데바라고 하고 또 지옥에 있는 존재는 아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아수라가 reptilian이면은 데바 신족들은 천족이라고 그러고 천상계 천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 종족들이 우리 인간들의 유전자를 조작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겉껍데기는 신의 얼굴을 표방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이제 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신이고 비종교적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외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인간들과 그리고 뭐 reptilian 이런 종족들과 그리고 천상계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인간으로 동일시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등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평등해지면 외계인이 되는 거고, 계급이 생기면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들은 힘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제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미드죠. 더 보이즈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히어로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주 악한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그 영화 왓치맨처럼 악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해서 다 선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보면은 그리스 신화나 다양한 국가들 신화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힌두교 신화도 마찬가지로 그 신들이 보면은 되게 인간적이고 결함이 되게 많아요. 전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깨달은 존재, 부처 같은 깨달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기네들은 지표면 아래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리고 자기네들 시간 측정을 갖다가 지구 자기장 단위로 한대요. 자기네들은 57,653주기 시간을 살았대요. 주기라고 하면 그냥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는 16,347주기의 깨달음을 거쳐 성인이 되었대요. 원래 그 지구 자기장이 때마다 이렇게 바뀐대요. 지구 자기장이. 그 바뀌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뀌는 게 멈추면 그게 역전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자기장이 뭐 사라졌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명 주파수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구 자기장을 주기로 해서 시간을 따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 나이로는 자기는 28세예요. 그리고 이제 UFO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 UFO 자체는 자기네들이 만든
UFO도 있고 또 이제 천상계 쪽에서 내려온 UFO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신화적으로 얘기했을 때 힌두교 신화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은 대바 신족이 있고요, 수라 신족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수라라고 하면은 아후라 마즈다라는 코란 쪽의 어떤 신화가 있대요. 그래서 땅 밑에서 기어 올라온 그런 신들은 아수라고, 또 위에서 내려온 신들은 대바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셀레스티얼이라고 하는데, 셀레스티얼이라는 그 신은 또 영화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나오죠. 셀레스티얼이라고. 그리고 이제 마블의 만화 같은 데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루고, 약간 좀 음모론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마블 영화예요. 거기서도 일루미나티 등장하는데, 일루미나티가 나쁜 존재가 아닌 걸로 나옵니다. 그냥 비밀 결사대로 나오죠. 그리고 자기네들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를 있다고 해도 믿지는 않을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뭐 얼굴을 보여줬고 사진을 찍어도 안 믿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영상물이나 사진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지구상에 거주하는 당신 종족들 중에는 우리나 UFO, 외계인들에 대해 진실과 다른 것들을 퍼뜨리는 미치광이나 거짓말쟁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자기네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CGI로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니면 이제 자기네들을 복해해서 아주 나쁜 놈들, 사악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은 부자들이 보면은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의 선을 넘지 않으면은 되게 착하게 행동해요. 그런데 좀 재수없게 행동을 하죠. 남들은 수해를 입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미세먼지가 좀 없어지거니 하면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표현 자체가 어떤 사회적인 격차를 느끼게 하는 뭐 그런 내용을 다뤄서 기생충이 오스카의 상을 받았었죠. 아무튼 부자들은 참 희한해. 그 상위 계층에서 상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슨 의도일까?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기생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비꼬는 영화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인구 감축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생충인데. 그리고 기생충을 구충을 하는 구충제 파동이 한 번 또 있었죠. 근데 구충제가 결국은 건강에 안 좋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김철민이라는 코미디언도 이제 구충제 그거 먹다가 간도 손상하고 또 암도 전이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암에 대한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論이 나온 거죠. 가끔 이제 관찰되는 몇몇의 UFO들이 당신이 부른 표현을 들면은 자기네들 거래요. 그런데 또 대부분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몇몇의 UFO는 자기네들이 만든 거고, 또 나머지 발견된 것들은 자기네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천상계 대바족에서 소설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비행 접시를 갖다가 거기는 또 우주 산업이 아주 뛰어나게 발달한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뭐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어벤져스나 이제 토르나 이런 데서 보면은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달했는데, 그 과학기술을 다루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기계 부품을 갖다가 뭐 만지고 반도체를 갖다가 넣고 조립하고 이런 식이지만, 거기서는 뭐 약간 마술처럼, 마법처럼 그런 기계나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히려 또 마블류의 그런 만화들, 그리고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서 참고를 해서 영화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신세계의 종교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어가지고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제 UFO가 뭐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는 그 원래 그 UFO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둥그런 모양은 없대요. 거의 삼각형이 얘네들 거고, 그리고 약간 원통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reptilian의 비행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둥그런 모양의 비행 접시는 또 이제 자기네들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종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 있대요. 4개의 흰색 날개를 가진 푸른 뱀의 상징. 그러니까 뱀을 숭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제 악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자기네들은 악마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네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상징이 용이래요. 근데 그 존재는 상상의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7개 하얀 별이 있대요. 그게 북두칠성이겠죠? 그럼 북두칠성이면 천상계에 있는 거고 자기네는 땅에 사는 거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도 본래는 뭐 용은 상징적이고 상상의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 용이 진짜 존재를 한다면 천상계 혹은 우주 바깥에 존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얀 별이 7개 하얀 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은 오늘날 주요하게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우주 바깥으로 진출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원통형 비행물체, 이 상징을 보면은 상징이 있대요. 또 원통형의 상징. 이런 게 자기네들이 UFO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상징을 보게 되면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지금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는 자기네는 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자기네들도 어떤 권위주의라는 게 좀 있는 거고, 또 자기네들 비밀이 새어나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뭐 행성과 달 이런 데서 7 식민지를 건설을 했대요. 그런데 태양계 안에서 행성과 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구 평평론이랑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거 글 쓴 사람이 우주의 어떤 현대 지구 과학의 입장에서 애들로 표현하다 보니까 의역을 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나갈 수 없는 지구. 그러니까 그레이 인터뷰, 그러니까 에어럴 인터뷰에서는 지구 감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또 이따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지만은 지구 감옥이라고 하는데 못 나간대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도움에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신적인 능력이면 돈 안으로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자기네들 마음대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나사가 속이는 게 상당히 많은 건 분명해요. 그리고 지구가 평평한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또 이 레서타 인터뷰를 잘 들어보면 거의 지구 평평론의 이야기랑 일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 다루다 보면 알게 되겠죠. 별들 뒤에 있는 푸른색 바다의 용이 그려진 원은 지구를 의미한다는데, 이거는 해석 과정에서 뭔가가 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지구가 둥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reptilian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좀 너무 동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유전자 조합으로 그리고 유전자 변형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뭐 걸을 것도 있고 또 감안할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루고 있는 거고, 믿거나 말거나지만은 왜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인데 왜 다루냐, 흥미로우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로우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네들의 가족에 대한 얘기는 한꺼번에 단체가 있는데 뭐 40명에서 70명이 이르는 큰 집단들이 같이 모여서 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부계와 모계 같이 유전적인 관계, 그룹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들이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당신에게 우리의 오래되고 복잡한 사회관계를 설명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인간들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땅속에 사는 그런 종족들이에요. 땅속에 살고 불교에서는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또 다른 시스템인 거예요. 그 지옥의 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영화 뭐 사랑의 블랙홀이나 해피 데스데이나 또 벤더스네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벤더스네치 영화. 그래서 이제 차원이 계속 반복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루라는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 반복되는 그런 내용. 그런 게 일종의 지옥도를 갖다가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자체도 사실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걸 종교적인 해석을 갖다가 약간 과학적으로 애들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이런 이 외계인 인터뷰에 관련되어 있는 에어럴 인터뷰, 그러니까 외계인 인터뷰로 책으로 발간이 되어 있죠. 외계인, 그러니까 여기 레틸리언이 라서타가 얘기하는 그 외부 밖에 있는 또 다른 종족들에 대한 외계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고, 영화 어라이벌이라는 예고편을 보여드리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re are days that define your story beyond your life. Like the day they arrived. Signs of what might be called first contact. The objects measure at least. I'm Colonel G.T. Weber from Army Intelligence. Pack your bags. You're at the top of everyone's list when it comes to translations. Priority 1. What do they want? Where are they from? You'll be reporting to me, but you'll be working with him when you're in the show. That's what they call it, the UFO. Who's being carted off in the medevac? Not everyone is wired for what you're about to do. So what do they look like? You'll see soon enough. Every 18 hours, a door opens up. That's where we go in. It's done. Yeah, that just happened. What happens now? They arrive. They need to see me. Dr. Banks? Are you insane? Now that's a proper introduction. More objects have landed around the world. This is one of 12. I'm never going to be able to speak their words. Got 2 days. Figure something out. I am human. It's their language. We need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a weapon and a tool. Language is messy, and sometimes one can be both. Are you dreaming in their language? It's possible they're prodding us to fight among ourselves. This is just a way to force us to work together for once. It's more complicated than that. How is it more complicated? Russia just executed one of their own to keep their secret. Got 21 hours Before they start global war. So how do we clarify their intentions? I go back in. Why does this feel worse? 자, 1947년에 로스웰 UFO 추락 당시, 로스웰에 UFO가 추락할 당시에 미 여공군 소속 간호사 마틸다라는 여성이 외계인과 인터뷰한 사본을 60년 동안 숨겨왔대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오즈의 마법사 비슷한 소설을 쓴 사람이 로렌스 R. 스펜서라는 SF 작가한테 내용을 출간하라고 원본 그대로 출간을 했대요. 로렌스 R. 스펜서는 SF 작가라고 비슷한 그 오즈라는 오즈 팩터, 오즈의 요소들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오즈의 마법사랑은 다른 그냥 이런 과학 소설가요. 초과학적인 내용의 소설가. 그러니까 둥근 지구도 믿을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을 거고, 그리고 신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가 평평한 거예요.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지구는 둥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완벽하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적절하게 섞을 필요가 있어요. 지구가 평평하지만 천문학에 다루는 우주가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진실을 향해서 진실을 찾기 위한 어떤 여정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영이다. 이 자유의지, 성경에서도 자유의지를 얘기를 하죠. 성경도 불경이랑 또 비슷해요. 불경은 자유의지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부처 자체가 자유로워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인간이 신계에서는 계급이 져져 있죠. 신은 사람보다는 높잖아요. 그런데 이 에어럴 인터뷰에서는 이 외계인들이, 이 외계인 그레이라는 외계인이, 그레이 외계인은 또 나쁜 놈으로 취급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갖다가 또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가 매트릭스 영화를 만들었던 코엔 형제가 다뤘던 내용이 있죠. 주피터 어센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의사들은 그레이로 많이 나오고, 또 상위에 있는 reptilian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의 신적인 존재는 사람 얼굴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드라코니언, 그리고 reptilian들이 나와요. 아무튼 뭐 이거는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우주 개념을 갖다가 SF적으로 표현한 매트릭스 감독이 만든 코헨 형제가 만든 영화죠. 코헨 남매죠. 코헨 남매. 근데 이제 여기 에어럴 인터뷰에서는 지구상의 영혼들을 컨트롤하는 세력의 의도에 의해서 강한 정기적 자극을 받고 과거를 잊고 다시 태어난대요. 때때로 과거의 기억을 찾는 존재들이 지구의 과학을 발전시켜 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뉴턴이고 테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라는 별은 범죄자, 변태 등의 사회 부적응 영혼과 기존 제국의 체제에 반기를 든 반란자들이 일종의 감옥 행성으로 쓰이는 중이래요. 컨트롤하는 세력의 의도로 한번 지구에 들어온 영혼은 지구를 떠날 수 없게 된대요. 영혼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깨달은 몇몇 영혼은 지구라는 감옥을 떠난 예가 있는데, 부처와 노자래요. 자유의지를 가진 영혼들 가운데 계급이 있고, 계급에 따라 생체적 육체를 가진 존재는 가장 낮은 계급이래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룬 내용 중에 뱀의 형제들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고대 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주 되게 복잡하고 또 되게 흥미진진해요, 이 소설 자체가. 이제 이것을 읽으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다뤄볼까 합니다. 간호장교 이름은 마틸다 맥클로이고요. 그리고 에어럴은 이제 본래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즈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가 원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왕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은 평민으로 태어나가 노예로 태어난 사람인데 왜 부처는 그 깨닫는 존재는 왕족으로 태어났을까? 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는 어떨까? 예수는 지금 사실상 있잖아요. 성경 자체가 왕정주의를, 새로운 왕정주의를 꿈꾸는 그런 종교 집단이기도 해요. 성경 자체가. 그러면은 자기네들 그 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 신 하나님을 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달리 표현하면 왕이에요, 왕. 그리고 왕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 예수는 천자인 거예요. 예수도 어찌 보면은 거의 평민에 가까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거의 신적인, 그러니까 혹은 왕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즈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전지전능하고 영원 불멸한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부처는 왜 왕으로 태어났냐? 그럼 세상이 계급져져 있다 이거예요. 힌두교 자체가
신도 있지만 신이 왕이기도 하고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 계급이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계급 사회잖아요. 일종의 브라만,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 노예 제도 이런 걸 내줬는데 그걸 타파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부처의 어떤 평등한 세계를 말한 게 부처예요. 그럼 기독교에서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독교의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신은 되게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보면은 복수는 복수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신약성서에서 예수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다 용서를 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불교에서 사실은 불교에서는 불교도 일종의 보면 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은 일반적인 신은 결함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신의 가장 큰 존재가 범천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범천이라고 하고 브라만교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브라흐마라고 합니다. 그런 신적인 신들의 존재는 이제 이런 어떤 외계인 인터뷰에서 외계인이 얘기하는 표현 방식은 그냥 외계인이겠죠. 외계 종족. 그런데 그 외계 종족이 초과학이 거의 신적인 능력을 버금가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요. 순간이동도 하고 그리고 거의 자기네들 존재를 드러내질 않아요. 그러다 가끔 나사나 뭐 이런 비행체에 의해서 발견되기도 하죠. 우리나라 알고 있고 인간들의 비행기에서 발견하기도 하고 찍은 게 이제 밝혀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즈비는 영혼에 가까운 시간 동안 존재를 한대요. 그리고 물리적 우주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몸을 갖고 있고 우리 몸의 어떤 업력에 의해서 먹고 자고 싸고 그리고 본능을 표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혼들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물리적 우주는 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같은 그런 내용을 똑같이 다루고 있죠. 시간 입자 개념은 우주에 있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한번 만들어지면 끝없이 계속 창조가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미래가 계속 건설이 되는 거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건설이 됩니까? 디스토피아로 바뀌죠. 그리고 사람 몸에 백신이 들어오면서 하이드로겔 센서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은 것도 없고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에다가 뭘 넣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스템 같은 이상한 AI 기반으로 만들어진 하이드로겔 센서를 갖다가 집어넣고 인간을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지금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그게 상용화될 수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사회를 비대면 사회로 바꾸고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고 더 많이 더 밀접하게 감시를 진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요런 부분은 이제 하이드로겔 센서나 이런 거 그리고 인간 그 기계적인 진화에 관련된 얘기는 아무래도 상위 계층에서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빅브라더겠죠. 빅브라더스 오브 서펜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뱀의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제국의 비밀단체고 고대 이집트의 아문의 사제로 숭배를 받았대요. 아문의 사제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여러 의인화된 미신과 거짓된 종교 개념으로 가르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뱀은 또한 제국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뱀. 그러니까 에어럴 인터뷰에서는 뱀을 사악한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라서타 인터뷰에서는 자기네들은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종교들이 자기네들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의 몸이 뱀인 것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국의 인간형 생체, 지구의 인간형 생체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충류인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고 파란색 피부를 가진 인간형 외계의 목격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레틸리언이라고 칭한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루는 내용을 앞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 생각인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조금 미지수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얘기할 수는 조금 두서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제대로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2부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머리가 맑지 않은 관계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